테크로 바라보는 경제 시사 토크쇼. 상디와 에터코는 테크 토크가 하고 싶어서 텍톡의 에터코입니다. 텍톡의 상디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틱톡을 겨냥한 쇼츠라는 그 서비스를 인도에서 출시한다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그때 저희도 한번 텍톡에서 얘기했었는데. 네, 언급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출시를 했는데 저는 인도에서 출시했다라는 그 포인트가 좀 보이잖아요. 의도가.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기획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틱톡이라는 숏폼에서의 왕좌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으니 그 왕자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난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왕자의 게임이네요. 그 왕자의 게임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게임 오브 겁니다. 스론이네. 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쇼츠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한 릴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콰이쇼라는 그쵸, 데서 콰이쇼. 이제 스낵 비디오. 맞아요. 그 다음에 바이트라는 이제 업체도 있고, 이제 바이트는 이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 댄서는 또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라는 다른 서비스 명이 있고요. 바이트 댄스가 너무 애플처럼 냈어. 그래서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릴러라고 해서 이제 또 요런 해서 지금 틱톡의 위상이 흔들리는 이 타이밍에 네. 어떤 숏폼 콘텐츠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고 이게 어떤 장단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 좀 같이 테크톡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숏폼 플랫폼 춘추전국 시대네요. 그렇죠. 진짜 춘추전국 네. 시대죠. 그래서 되게 일단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만든 쇼츠, 이제 쇼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 어플에 있는 그 기능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어플을 다운받을 필요는 네네. 없고, 이제 유튜브 어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쇼츠라는 게 이제 인도에서는 활성화가 되겠죠. 이제 거기서 인도에서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이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왜 인도에서 출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 테크토크 얘기했듯이 6월 말경에 그 인도와 중국 국경 사이에서 그 내전이래. 그 전투가 좀 발생하면서 약간 인도 군인이 돌아가셨나요? 네, 그랬던 걸 기억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인도 내에서 있는 중국 앱 50개 정도를 아예 차단시키면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틱톡이었고 틱톡이 차단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주공산이 된 거죠. 인도 시장에서는 틱톡이 지금 비어있는 그 자리를 자기는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고 이제 쇼츠 같은 경우는 한 15초 정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틱톡보다는 좀 짧은 편이죠. 15초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동영상에 음악을 입히거나 재생 속도를 바꾸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튜브가 갖고 있는 음악 저작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저는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이거는 국내 저작권 협회에서는 얘기 중인 건데 네. 이제 이 숏폼에 들어가는 짧은 음악에 대해서도 과금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쪽 판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컨텐츠 강국이면서도 컨텐츠 플랫폼엔 취약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모기업이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릴스라는 그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를 해서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숏폼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릴스라는 플랫폼으로 인플루언서들 넘어오면은 거기 현금을 줬었던 게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돈으로 매수했다. 돈으로 그냥 매수를 한 거죠. 넘어와라. 우리 함께 일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틱톡에서의 많은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릴스로 전환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 콰이쇼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콰이쇼가 그 옛날에 콰이라고 그 사진 어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했었는데 그걸 했던 서비스 기업이고 이제 스낵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57초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틱톡은 60초짜리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짧게 57초를 할 수 있고. 정확히 틱톡은 15초랑 60초 타입 두 가지가 있죠.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콰이쇼는 저는 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텐센트에서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텐센트 뭐 이중대라는 얘기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테크 씬은 크게 텐센트 계열과 알리바바 계열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고 무소속. 무소속도 있고 바이트 댄스가 무소속이니까 바이트 댄스가 하나 이제 축이 됐죠. 축이 됐는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무소속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았으면은 알리바바 계열에 있는 서비스들과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텐센트랑은 완전 나와바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텐센트에서 똑같이 텐센트 형님한테 투자를 받으면은 네네. 텐센트 형님들한테 투자받은 다른 서비스들과는 유기적으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그 알리바바와는 완전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비즈니스가 좀 있어요. 그쪽 부분에는. 근데 바이트 댄스가 유일하게 텐센트 돈도 싫다, 알리바바 돈도 싫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성장해서 이제 저는 무소속으로 표현하는 건데 왜 아니면 아직까지는 투자를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때는 뭐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뭐 결이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또 비슷해가지고. 그건 왜요? 뭐 한마디로 그러면 결국 그들과 그들 외 그렇죠. 이렇게 내가 나눠지는 맞아요. 거죠. 그들과 그들 외로 나누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텐센트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콰이쇼는 그들로 들어간 계열, 거네요. 그들로 들어간 이렇게 텐센트 계열로 들어간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이용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다는 얘기도 네네. 있어요. 콰이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트레일러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국내 어떤 리스너분들께서는. 근데 네네. 트레일러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숏폼 컨텐츠, 플랫폼 중 하나고, 그쵸. 뭐, 틱톡 4대 천왕이라고 뭐 불리우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네네. 이분들이 다 트레일러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트릴러가 바이트 댄스에게 틱톡이 자신네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틱톡이 트릴러를 인수하겠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틱톡이 미국에서 이제 사용 못한다라는 그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애플 앱스토어에 다운로드 횟수 1위를 또 트릴러가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틱톡에서 굉장히 잘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틱톡에서 굉장히 잘했던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틱톡이라는 어떤 굉장히 나의 중요한 채널이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사용을 못하게 하면은 이 많은 팔로워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릴러로 넘어오거나.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틱톡 4대 천왕 정도 되려고 하면은 후발주자로 이렇게 확 자리 잡기 힘들거든요. 이들도 분명히 이 바이트 댄스의 틱톡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 아마 거의 초반에 하셨던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선점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다 보니까 만약 진짜 틱톡이 날라갔어. 그랬을 때 빨리 다른 플랫폼 가서 빨리 선점효과 안 했을 때는 기존만큼의 위상을 내가 가져갈 수 없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민하게 움직이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채널에 자신의 팔로워들과 자신의 입지를 좀 다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가 어차피 틱톡을 하고 있는 많은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그런 병행적인 거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러 아직 틱톡을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계속 맞아요. 얘기하지만 아직 이 드라마는 진짜 대하 드라마가 될 거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잽잽 날리면 안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다뤄야 되는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체크 토크를 해야 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얘기는 좀 저희가 나중에 정리되면 말하면 좋을 거고 것 이제 같고. 그 사이에 어쨌든 지금 틱톡이라는 거대한 왕이 정말 왕자 게임처럼 왕이 죽어가니까 누구든 저 왕자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잠깐 자리 비웠어. 그렇죠. 옆에 나라에서 잠깐 시비 걸어가지고 자리 비운 상태에서 궁궐로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플랫폼이 많이 나오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이 뭐 유튜브도 켜놓고 유튜브 라이브도 켜고 아프리카 라이브도 켜고 트위치 라이브도 켜잖아요. 그런 거 같지 얘네들. 왜냐면 이게 방식이 똑같거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노래 틀면은 뭐 약간은 필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노래 틀어놓고 한꺼번에 녹화한 다음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 이제 멀티 채널로 이렇게 계속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에 소속될 필요는 사실 그렇죠. 없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또 이렇게 스플릿 인터넷이가 되면 언제 어떤 플랫폼이 공격당을 망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냥 포트폴리오화 시켜놓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입장에 더 안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쇼폼 컨텐츠 플랫폼이 틱톡이 너무 잘하고 있고 이게 계속 도전을 안 받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플랫폼들인데 다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근데 이제 그거는 틱톡이 워낙 상승세였으니까 그걸 못 막았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래도 틱톡이 워낙 그 추천 알고리즘 맞아요. 자체가 뛰어나다. 그걸로서도 소문이 나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한. 그럼 이번에 틱톡이 약간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경쟁을 했을 때 그동안 다른 플랫폼이 못해왔던 그 왕자 탈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틱톡이 잘했던 건 알고리즘이어서 틱톡이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트렌드에 그냥 운 좋게 탄 걸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약간 그게 시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틱톡이 뭐 트래픽을 많이 밀어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렇죠. 페이스북이 그 진가라고 하시죠. 그 SNG 게임 할 때도 네. 거기랑도 막 트래픽 밀어주고, 왜냐면은 진가 창업주분이 페이스북 투자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하듯이 플랫폼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진 않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가지고 초반에 괜찮은 애들은 트래픽 몰아주고 그렇죠. 우리 말다는 애들 트래픽 몰아주고 약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틱톡은 어쨌든 알고리즘이 뛰어나다.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전에 작품인 질로토우타우도 그런 식의 통해 가지고 유저를 많이 모았다는 맞아요. 기술력이 검증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분명 기술력에서는, 왜냐 최근에 그 틱톡이 매물로 나왔을 때도 뭐 여러 기업들이 탐내잖아요. 그거 자체가 유저도 있겠지만 그 알고리즘 기술력에도 탐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후발주자로서 그걸 따라올 수 있냐. 결국 그쪽 알고리즘도 사람들의 사용 패턴이 계속 누적화되면서 데이터가 누적화됐을 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인데 노하우고, 그런 게 단시간에 그냥 비슷한 형태로 냈다고 따라갈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의 성격이 너무 다르죠. 틱톡은 원래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15초 영상이지만 뭐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유튜브 쇼츠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릴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방송에 얘기했듯이 원래 그 정체성이 다른 앱의 플랫폼에서 그걸 애드온했다고 사람들이 과연 그걸 많이 쓸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도 유튜브 같은 IGTV란 걸 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붙었을 때 될까, 아니면은 그 마커 주커버그가 뮤지컬리를 인수하지 못한 그 약간 이 마음의 한 때문에 약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잘 될지는 조금 물음표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 쇼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릴스도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유튜브는 또 몰라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 나름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고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쇼츠가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트릴러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그냥 미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미국에서 잘 되면 뭐 우리 아시아권을 제외한 유럽이라던가 남미 쪽에서 굉장히 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틱톡이 주춤하는 이 타이밍에 정말 기적적으로라도 정말 낮은 확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트릴러라든가 아니면 제3의 쇼폰 플랫폼이 정말 유의미한 트래픽과 너무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네. 틱톡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돌아왔을 때 그거를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많은 유저를 누가 확보하냐,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좀 뭔가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분위기가 뭐 트릴러라든가 유튜브 쇼츠라든가 아니면 뭐 스낵 비디오라든가 이렇게 빠졌을 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틱톡한테 결국은 다시. 그래서 정말 틱톡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다른 쇼폼 기업들이나 맞아요. 플랫폼 기업들한테. 그래서 좀 재밌게 틱톡 드라마 좀 우리가 기다리면서 맞아요. 또 이렇게 좀 나름의 스피노프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만약에 여기 후보군이 있다고 하면. 근데 뭐 콰이쇼는 같은 중국 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유튜브랑 페이스북은 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안 보거든요. 아까 말할 때 유튜브가 뭐 알고리즘이 뭐 비슷하고 하지만 좀 결이 다른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페이스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정체성이 다르기 힘들 것 같고, 트릴러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틱톡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힘들어도 틱톡이 아예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틱톡의 아성을 넘기 힘들지 않을까. 우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재미있으셨으면 저희 좋아요 눌러서 칭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